자, 실무수행 평가 4번 결산입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 수행하시오입니다. 자,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 자, 1번, 2번, 3번 순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 1번입니다. 자,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 62만원을 계상합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자, 경과분 이자가 돼 있잖아요. 경과 이자는요, 딱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자,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미지급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줬어요? 안 줬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미지급 이자니까 안 줬어요? 라고 했겠죠. 그러면은 뭐 안 줬어요? 라고 했을 때 분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했을 때는 분개? 아니요. 안 한다는 사람도 있겠죠. 분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분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뜻은 뭐냐? 발생주의에 의해서 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자는 안 줬지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거래처는 뭐 안 적어도 되고요. 조교 뭐 그냥 4-1로 할게요. 그냥. 자, 62만원이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자, 4-1번 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이자를 미지급했다고 해서 미지급금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자, 여기는 결산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를 꼭 해주신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3,200만원이다. 자, 여기에 우리는 자동 결산이니 결산 자료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에서 12월. 메시지 아마 하나 뜰 거예요. 제가 이거 무시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자, 여기에 우리는 기말 상품 재고에 3,200만원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으니 여기에 이 3,20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만원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전표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표 추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추가하겠냐? 얘 누르면은 전표 추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자, 이거는 무조건 결산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일반 전표에 다시 이제 조회키 누르면은 상품의 재원가가 뜹니다. 자, 그럼 기말 재고액이 3,200만원이니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도 3,200만원으로 아마 뜰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확정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저장된 데이터 아니요 누르면 돼요. 자, 처분 예정이라고 처분 확정일이 여기 위에 있는데 이거를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문제 적혀 있습니다. 단기분 처분 예정일 언제? 2025년 2월 28일. 정기 처분 확정일 언제? 2024년 2월 28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전표 추가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전표 추가까지 해서 일반 전표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반 전표 입력에 조회키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잔액 자체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재무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대차 차익이 뜨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대체를 할 거냐. 물론 앞에 있는 문제가 분기가 잘 돼 있고 계정 과목이 올바르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근데 제한 시간은 3분.
근데 3분 안에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그 문제 그냥 희생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희생하면 되지 그거 하나 찾겠다고 다른 문제까지 희생시키면은 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대차 차익이 뜨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넘어가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자, 대차 차익이 안 뜹니다. 여기서 하나는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대차 차익이 만약에 뜨는 경우에는 아마 진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정 과목 자체가 원래 800번대로 처리해야 될 비용을 500번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액 차이. 근데 이때 금액 차이는 여기 나중에 혹시나 해서 학계 시산표로 한번 조회해 보시면은 금액 차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해서 금액을 입력하다가 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차 차익이 만약에 안 떠서 100%다 안심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처 명 때문에 또 틀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명도 혹시나 잘 돼 있는지 시간 될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나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계정 과목이 틀렸는데 금액이 맞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 혹시나 해서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대차 차익이 안 뜬다고 해도 100%는 안심할 수는 없다. 하나 두 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실무 수행 평가 해가지고 20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